피그마 팀에서 제공하는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대한 튜토리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동 배치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오토 레이아웃 설정 부분인데요. 버튼 또는 프레임의 자동 배치, 즉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오른쪽 패널에서 오토 레이아웃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버튼의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속성 패널의 오토 레이아웃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오토 레이아웃 적용되겠죠. 오토 레이아웃을 변경이 되면 아이콘은 컬럼 느낌의 비슷한 형식의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요. 안쪽에 있는 구성을 비교해보면 버튼 프레임 안쪽에 버튼의 텍스트와 백그라운드가 있죠. 이 백그라운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백그라운드가 사라지게 되고 백그라운드에 대한 속성은 모두 오토 레이아웃에 설정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와 같이 프레임에 해당되는 버튼의 오토 레이아웃 부분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간간히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축키를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토 레이아웃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Add, 오토 레이아웃, 단축키 맥의 경우는 Shift A가 되겠고요. 윈도우즈 사용자의 경우는 Add, 오토 레이아웃 명령을 찾아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프레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복사를 해서 위쪽에 있는 경우를 오토 레이아웃 설정하고요. 아래쪽의 경우는 일반 프레임 설정해 봅니다.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죠. 자, 자동 배치 안 했어요 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위쪽의 경우는 자동 배치에 설정됐죠.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자동 배치가 설정됐기 때문에 버튼 영역의 공간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은 오토 레이아웃 선택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 패딩 공간이 22만큼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값을 바꿔주게 되면 해당 공간에 대한 변화가 자동 변경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의 패딩도 사용자가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 사이의 간격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버튼 프레임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변경하게 되면 배경이 사라지게 되죠. 오토 레이아웃에서 해당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리스트 경우인데요. 리스트의 경우에 오토 레이아웃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콘스 프레임 내부에 있는 아이콘의 이름의 일괄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current name 값에서 숫자 값을 추가하도록 하고요. 리네임을 하게 되면 0, 1, 2, 3, 4, 5가 되겠죠. 2번, 3번, 4번, 5번 다음 같은 순서이고요. 보다 정밀한 비교를 위해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할 거예요. 적용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이 됐고요. 위쪽에 있는 경우는 일반 프레임입니다. 자, 먼저 일반 프레임에서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키는 것은 매우 손쉽습니다. 아이콘 1의 경우를 원하는 위치로 바꿨을 때 레이아웃 순서는 변경이 없고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화면에서만 순서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조정하시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간격, 아이콘 사이 간격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 레이아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콘을 잡은 상태에서 화살표 키 좌우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순서가 변경될 뿐만 아니라 실제 레이어의 순서 또한 바뀝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순서로 배치가 됐을 때 일반 프레임과 다르게 이 레이어의 순서 또한 바뀌더라.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 선택한 상태에서 아이콘 사이 간격의 경우는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사이 간격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반면 이 사이 간격을 줄여서 정렬 작업을 해줄 수 있겠죠. 아이템의 복제 또는 제거 부분인데요. 아이템을 복제하거나 제거했을 때 오토 레이아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콘스 내부에 있는 아이콘 중에 가운데 있는 마른 목골의 아이콘을 복제해 보겠습니다. 이때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복제가 손쉽게 이루어지겠죠? 복제, 복제. 놀랍게도 자동으로 배치가 되면서 변경이 되고요. 순서 또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여러분이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우고 싶을 경우는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해당 내부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 항목을 지울 수도 있게 되겠죠. 오토 레이아웃의 작동 원리는 내부에 포함된 아이템을 감싸도록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점인데요. 화면에는 두 개의 오토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탑 오토 레이아웃과 바텀 오토 레이아웃이 있는데 아이템을 바깥쪽으로 빼게 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빠지게 되죠. 또는 현재 오토 레이아웃에서 다른 쪽 오토 레이아웃으로 이동도 손쉽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놀라운 기능이죠.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공간 설정 부분인데요. 이미 앞에서 조금씩 다뤄보긴 했습니다. 수평 방향의 패딩, 수직 방향의 패딩, 그리고 아이템 사이 간격 조정 이 부분인데요. 가볍게 진행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요. 수직 방향의 공간 설정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아이템 사이의 간격, 배치 설정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패딩 또는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오토 레이아웃의 방향인데요. 오토 레이아웃의 현재 방향은 호리존털이죠. 이 값을 버티컬로 바꾸면 아주 손쉽게 모든 아이템들의 흐름, 방향을 수평 방향에서 수직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키보드를 사용해서 손쉽게 순서를 바꿔볼 수도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오토 레이아웃 설정이 되면 내부의 레이어의 순서에 영향을 주더라 라는 점이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가까로 여는 것, 컨트롤 가까로 닫는 것이 있지만 사실 저의 경우는 그 단축키보다 화살표 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좌우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보다 손쉽게 단축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버튼 오토 레이아웃 안에 바깥쪽에 있는 빅 아이콘과 스몰 아이콘을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스몰 아이콘의 경우는 매우 손쉽게 배치가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아이콘은 어떨까요? 큰 아이콘은 오토 레이아웃보다 영역이 크다 보니까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 맥 운영체제의 경우는 커맨드 키를 함께 눌러주시면 손쉽게 배치하실 수 있고요. 다른 플랫폼의 경우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넣어주시면 오토 레이아웃 영역 안쪽에 아이콘을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기능은 꼭 오토 레이아웃이 아니더라도 일반 프레임 안쪽에 아이콘을 배치할 때도 유용한데요. 그냥 드래그하면 잘 배치가 되죠. 나티드 프레임 안쪽에 스몰 아이콘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빅 아이콘의 경우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단축키를 넣어주게 되면 손쉽게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중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토 레이아웃도 다른 오토 레이아웃에 중첩이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각 버튼의 오토 프레임을 포함하는 버튼스 오토 프레임이 있죠. 이런 경우에 안쪽에 있는 자동 배치가 변경됐을 때 그것을 포함하는 부모의 오토 레이아웃도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취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텍스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게 됐을 경우에 안쪽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이 변경되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부모 또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오토 레이아웃 안쪽에는 버튼 오토 레이아웃이 있고요. 버튼스 오토 레이아웃 안쪽에는 각각의 버튼 오토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 오토 레이아웃은 손쉽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작성했을 때 버튼스 오토 레이아웃과 텍스트를 포함하는 윈도우 오토 레이아웃은 메시지의 수직 길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버튼 수를 배치한다는 점이 되겠죠. 배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데요. 아주 손쉽게 컴포넌트를 제작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급 기능을 트윗 안쪽에 각각의 트윗으로 설정했을 경우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단의 피그마 오토 레이아웃 기능은 참으로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텍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니까 텍스트가 개행됨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트윗이 자동으로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아니오를 포함하는 윈도우 오토 레이아웃 안쪽에 닫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의 배치 부분 또한 손쉽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에 설정된 너비를 고정 너비로 체크하시게 되면 포함된 아이템의 너비 합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입력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디플리케이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너비가 설정이 되는데요. 오토 레이아웃을 잡아 당기게 되면 아이콘이 오토 위드에서 픽스드 위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고 안쪽에 있는 컨텐츠를 늘렸을 때 고정된 형태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오토 레이아웃에 오토 위드를 적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감춤 처리 부분에 대한 내용 안내인데요. 버튼스 프레임에서 눈을 켜거나 감출 수가 있고요. 버튼스 오토 레이아웃도 감췄을 경우에 공간이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공간이 사라지는 대신에 보이지 않게만 하려면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토 레이아웃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창의적으로 쓰기 위한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다른 쪽의 암수로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 암수를 지울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몸통을 넣어줄 수 있고 이 안쪽에 몸통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변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창의적으로 오토 레이어 쓸 수 있고요. Your frien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다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토 레이어스에 대한 소개 튜토리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